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개항 이후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1882년 이모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 중심, 즉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주체가 되었던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통리기무아문은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지금 제 음성, 제 이 나긋나긋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기무아문. 느끼해.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 1차 가보개혁 때 그 군국기무처 개혁기구거든요. 이 군국기무처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항 직후에 개혁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우, 창피해. 네. 자, 이 통리기무아문은요, 여러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우선, 이 구식 군대를 구조조정합니다. 조선시대 그 군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군대가 오군영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오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5에서 2로 뭔가 숫자가 빠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정리해고죠. 그 대신 신식군대라고 할 수 있는 별기군을 또 만듭니다. 이 별기군은요, 일본인 장교에 의해 훈련되어지는데요. 뭔가 좀 기층 민중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일본 장교에서 신식군대가 움직여 저거 뭐야 저거 이런 어떤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외국에 나가서는요 문물을 많이 배워오도록 사절단을 또 파견하는데 또 많은 역할을 이 통리기무아문이 하게 됩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그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오도록 합니다. 뭐 돈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기 귀국은 했지만 어쨌건 이들에 의해 이후 기기창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일본엔 수신사를 또 파견해가지고, 이후엔 또 암행어사 형식으로 해서 조사시찰단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수신사도 파견하고, 조사시찰단도 파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조조정도 하고, 네, 신식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수신사 일본에 파견하고, 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하고, 또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혁에 대한 저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 사는 게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저항도 있었는데 그 저항이 뭐냐면 바로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 되는 것이죠.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난이라는 겁니다. 자, 이 통리기무아문에 의한 그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본 이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죠. 이 명성황후가 이 피난을 갈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막 밀어붙였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모군란의 배우로 그 당시 지목되었던 흥선대원군 물러났었잖아요. 근데 그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에 배우 있다 이런 어떤 그 혐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탁 납치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난을 싹 진압을 해버립니다. 청나라가 이모군란 진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어요. 진압해줬으니까 뭔가를 내줘야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겁니다. 이 장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요. 결국 이건 다른 나라 상인들한테도 적용될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하고는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청나라와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 이게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인데, 이 재물포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일본 공사관이 공격받았으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군대 주둔을 요구합니다. 군대 주둔을 요구한다? 이거를 조선 정부는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요. 진압하려고. 그죠?
그리고 일본 군대도 스스로 방어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자,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린 자주적인 나라란 말이야. 자, 이렇게 임오군란이 청에 의해 진압되면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 개화파가 좀 확연히 색깔이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민씨 세력과 연결된 이 온건개화파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김홍집, 잘 들어주세요. 김홍집 나중에 계속 나와요. 이 김홍집이 있었고, 이 온건개화파들은요, 이 친청 세력으로서 이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급진개화파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에요. 이들은요,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나라,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막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 개혁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부딪히게 돼요. 이 급진개화파하고 그 내정 간섭하고 있는 그 세력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요,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총국 축하연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불이야! 자, 이 한마디에 문을 뛰쳐나오던 온건개화파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급히 창덕궁으로 향해 고정과 명성황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14개조 혁신정강의 발표, 내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며 호조로 재정을 이뤄낼 것이며 지조법을 통해 세금을 개혁할 것이며 신분제를 폐지할 것이다.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청의 개입과 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청과 일본은요, 갑신정변의 결과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죠. 내용은 군대 철수! 임오군란한테 군대 들어왔었잖아요. 그 군대를 철수하고 개입 시 상대국에게 통보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텐진 조약이 10년 뒤 바로 청일전쟁의 씨앗이 될 겁니다. 일본과는요,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갑신정변 당시 기층 민중들이 불태운 일본 공사관 수리비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죠. 아, 참요. 우린 도대체 뭐야. 자꾸 이렇게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안 돼. 우린 자주국가란 말이야. 자,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나라. 과연 우리는 어떤 운명을 향해 걷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